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 리뷰할 영화는 아가일입니다. 이 영화는 그 킹스맨으로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매튜본 감독의 신작인데요. 네, 매튜본 감독의 신작입니다. 영국 출신 감독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파이 액션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기시감이 꽤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액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영화 속에 있는 그 작가 이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가 지금 이 아가일이란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 스파이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 소설가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예고편에 나와 있는 요 헨리 카빌이 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이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가 쓰고 있는 소설 아가일의 주인공 캐릭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래픽 노블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작가가 쓴 소설 속에 인물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뭐 007 같은 캐릭터인데 조금 이 슈퍼맨을 연기했었던 헨리 카빌 자체의 캐릭터 자체가 좀 더 체형이 크고 그런 좀 파워가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등장을 하고 영화의 서두에 등장하는 오프닝 시퀀스의 이 아가의 소설 속의 빌런 역할로 이제 두아리파 팝스타죠. 두아리파가 이제 악역으로 잠시 등장을 합니다. 이 구도가 사실 영화 속에서 다시 재현돼 가지고 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이 브레스 달라스 하워드입니다. 엘리 코네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실제의 삶에 흡입하고 실제 스파이를 만나게 되면서 진실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2시간 19분이고요. 사실 이 영화는 애플 TV에서 공개 예정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 오리지널 필름인데 애플은 그 전략상 넷플릭스처럼 극장 개봉을 좀 패스하고 바로 독점 공개하기보다는 극장 개봉 우선 한 다음에 이제 자신 플랫폼에서 독점으로 공개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일이 이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튜본이 사실 최근작들이 그래서 썩 평이 좋지 않은 편인데 가령 최근 들어서 만들었던 영화 2021년도에 킹스맨 이제 퍼스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프리퀄 이야기죠. 근데 이제 매튜본이 연출작으로 이전에 만든 영화가 이제 그 골드 서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영화가 뭐 흥행은 그럭저럭 했는데 2편이죠. 우리가 이제 국내 팬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이 킹스맨 1편이에요. 특히 국내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한 편인데 2014년도 영화였고 이 영화 다음에 이제 이 속편이 이제 2017년도에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비평적으로 좀 평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킹스맨은 국내에서도 흥행이 그저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평단의 평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가일은 사실 평이 더 안 좋습니다. 요번에 지금 공개를 해서 이번 주에 북미에서 지난주가요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박스오피스 현재 1위를 찍고 있긴 한데 이게 이 영화 제작비 규모가 2억 불이니까 절대 작은 규모의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흥행 1위를 찍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평단 쪽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고 팝콘 무비로 생각하는 관객들한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평이 해외보다는 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를 좀 따져 보면 이 영화는 사실 그 굉장히 그 기시감이 드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이 작가가 자신의 실제 인물들과 만난다라고 하는 영화는 뭐가 그 가짜 삶을 이제 하게 가짜 삶을 살다가 진짜의 모습을 자신의 소설 속의 모습을 이제 살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속에 있는 사람과 상상 속에 있는 인물들이 만나게 된다는 얘기는 역시 국내에서 좋아하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트루 라이즈라는 영화가 94년도에 일찌감치 있었죠. 이 영화가 있었고 트루 라이즈 슈왈제너거하고 제이미 리 커티스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꼭 최근 들어서 이 영화의 설정을 또 떠오르게 하는 영화는 이게 많이 잊혀졌는데 레니 할린 감독이 당시에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지나 데이비스를 출연을 했던 롱키스 굿나잇이 액션 영화로서는 더 박력 있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뭐 역시 본 시리즈가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아가일은 이제 그런 속성, 방금 얘기했었던 트루 라이즈하고 롱키스 굿나잇하고 본 아이덴티티, 뭐 그다음에 제임스 본드 영화들의 요소들이 모두 뒤섞여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상영 시간이 2시간 19분이나 되는 편인데 상당히 길죠. 영화가 근데 전반부에는 이 매튜 본 특유의 이제 그런 경쾌한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앞부분은 오프닝 시퀀스는 그럭저럭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됐다고 일종의 만화 영화다라고 하는 개념, 뭐 이게 만화 영화란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가상적이고 과장적이고 그동안 매튜 본이 연출해서 약간 현실을 초월해 버리는 그냥 뭐 과감한 CG 사용 그리고 B급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의 액션 서두에 이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리파가 연기하는 악역이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린 그런 카트 차를 끌고서 하늘을 날라서 이를 쫓고 있는 헨리 카빌의 시퀀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조력자로서 존 세나가 연기하는 동료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들까지는 뭐 이 배경이 그리스 산토리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경쾌한 느낌으로 갑니다. 근데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플롯 자체가 상당히 꼬여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풀어나가려면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파이 세계에 이제 끼어들게 되고 샘 로겔이 연기하는 진짜 스파이하고 연관 짓게 됐거든요. 연관 지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과정 속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액션 시퀀스까지 또 펼쳐지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실체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게 스포일러를 막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본 아이덴티티 본 시리즈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앞에 지금 얘기했던 롱키스 굿나잇이라든가 트루 라이즈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이제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인 이 엘리 코네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스포일러는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긴장하시고 뭐 스포일러 예민하신 분들은 이후에 체크해서 보지 마시고요. 사실 이제 엘리 코네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소설가인데요. 영화에서는 이게 좀 각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가의 시리즈를 계속 빨리 써내고 있어요. 한 5년 동안 벌써 5권 정도의 책을 써서 냈고 지금 이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이제 출판 낭독회에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가의 캐릭터를 비롯한 영화 속 캐릭터들이 이제 지금 요 피규어로 묘사되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장면은 보시면 지금 지금 RP라고 불리는 고양이를 안고 있는 지금 헨리 카빌의 아가일, 그죠? 헨리 카빌의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이 아가일이에요. 소설 속 주인공. 그 다음에 두아리파가 출연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특별 출연 카메오식으로 앞부분에만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뒤에 가면 이제 또 이 매튜 본 영화에 또 손님이 이제 소피 부텔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캐릭터인지는 영화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존 시나 이렇게 등장하는데 실제 인물들과 소설 속 인물들이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이제 저간의 음모가 숨겨져 있고 스파이물에서 이 아가 엘리 코네이가 쥐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반전의 반전 같이 섞여 있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왜 매튜 본 같은 이 영민한 감독이 영화에서 그걸 말로 다 풀어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꼬인 플롯들을 갖다가 이제 관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말로 지리하게 이야기가 중간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 경쾌함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영화에서 이 영화는 매튜 본 영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액션 시퀀스의 발랄한 액션 시퀀스의 부분들은 영화의 후반부에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 시퀀스로 두 부분 정도가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연막탄이 막 과장되게 막 뿌려져 있고 이것을 댄싱 뮤지컬 시퀀스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과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속에 이제 또 이쪽에 영화를 보다 보면 힌트가 있는데 그 장면들 같이 표현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약간 이제 황당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런 장면들이 사실 이제 매튜 본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에요. 기발하고 재치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영화는 뻥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관객들은 이상하게도 스파이 영화에 대해서는 필진성 문제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좀 되게 가볍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까 언급했던 영화들이 다 히트했었던 영화들인데 이 영화의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국내 평단의 평이 오히려 좀 더 호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영화는 좀 톤앤 매너상으로 봤을 때도 앞부분의 그 경쾌함이 영화의 꼬인 플롯을 이야기하면서 좀 리듬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적으로 영화의 맥이 끊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경쾌함은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서야만 이제 간신히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뭐 어떻게나 세상 어떻게 돌아가겠지. 예, 이거 지금 유조선이 폭발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 매튜 본 영화의 막대 먹은 B급 유머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B급 유머 정서를 차라리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이제 각본상으로 푸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걸 풀어나가기 위하고 또 반전에 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산만해지고 늘어져 버리는 경향이 오히려 느껴졌다. 그래서 영화를 어찌 그냥 보긴 하는데 뭐 물론 일반 관객들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벌써 롱키스 굿나잇, 뭐 본 아이덴티티, 트루 라이즈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가일에서 나오는 그 반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지금 관객들 처음 영화를 많이 접하지 않은 관객들한테는 그냥 새로울 수도 있겠어요. 뭐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라고 말하자면 뭐 사실은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 앞에 언급했던 영화들 이미 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루즈한 그러니까 이미 그 뻔한 이제 그런 반전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반전을 지나치게 여러 개 심어 놓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장르물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반복을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아까 이제 중반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부분에서 대사 처리를 한다든가 말을 길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 같이 영화를 오히려 루즈하게 만들어버리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뭐 사무엘 잭슨도 등장을 하고 뭐 출연진도 화려합니다. 헨리 카벨, 뭐 조은 씨나 이렇게 거의 까메오급의 배우들 캐릭터들도 사실 유명한 배우들이고 사실 영화를 끌고 가는 건 주역인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와 그 다음에 이제 샘 로겔이 이야기를 거의 끌고 나온다고 보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무슨 그 낭만적인 서사물 같이 풀어나갔어요. 뭐 언급을 안 한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내 관객들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 만추리안 켄트 케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뇌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이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어디 스파인가라든가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고전적인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까지 이 영화는 이제 인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필요 이상의 이 영화의 가벼움에 비하면 필요 이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놓는 바람에 영화가 사실은 가벼운 영화인데 매우 가벼운 톤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약간 키치한 그러니까 B급 정서에 기대고 있는 영화라는 점이 영화인데 오히려 플롯 자체는 너무 많이 꼬아버린 거죠. 이게 코미디죠. 코미디 영화예요. 뭐 사람 죽일 때마다 뭐 저기 뭐 디스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경쾌하게 풀고 나가는데 이게 그 킹스맨 1편 같은 데의 교회 장면 같은 장면 있죠. 지금도 이제 기억이 선연한 그런 액션 시퀀스 같은 것들 같은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 후반부에 스케이트 시퀀스라든가 아까 연막탄 액션 시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랄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뭔가 캐릭터들이 붕붕 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픽션과 논픽션,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 소설 속 세계와 현실 속 세계 속에 있는 인물들인데 이들이 이제 오히려 또 현실감이 너무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자면 킹스맨 같은 영화들도 보면 사실은 이제 은유에 가깝죠. 그러니까 영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노동 계급에 있는 청년이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 체제에 복무하는 스파이가 돼서 그 신나게 어떻게 보면 삶을 역전시킨다는 역전 드라마의 스파이물을 접목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가벼운 톤의 영화입니다만 그렇게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가벼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브레스 달라스 하워드는 뭐 영화 속에 여러 가지 플롯을 꼬아 넣긴 했습니다만 가상의 상황들에 뛰어든 현실 속의 인물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물 자체가 느끼는 그런 개그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고 또 롱키스 굿나잇 같은 영화에서 표해주는 그런 또 과격한 액션 시퀀스들이 재미로 치자면 펼쳐져야 되는데 뭐 그렇게 또 이것이 장난처럼 표현되다 보니까 그렇게 흥겹지 않게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그 뭐라고 할까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할까? 그 매튜 본 감독의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B급 정서의 가벼운 정서들이 이제 아주 과격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그감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또 분산되어 있고 그러니까 플롯 자체가 이리저리 막 꼬여 있는 걸 수습하다 보니까 영화의 매력이 10분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만해요. 전체로 보셨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단순하게 오락물로 여기자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뭐 대략 뭐 넘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앞에 선례들을 보여줬던 영화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긴장감들이 전혀 휘발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런 서스펜스가 매우 부족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쉬움이 많은 영화라서 그렇게까지 막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영화는 못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몇몇 시퀀스들은 흥미로워요. 액션 시퀀스들은 창의적이고요. 여전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꼬여 있기 때문에 영화의 전체적인 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영화가 누주해버린 영화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키 영상 있고요. 근데 쿠키 영상은 이 매튜 본 감독의 전작들과 좀 연관을 지어 주려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은 많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뭔가 슬럼프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매튜 본 감독의 영화라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엑스맨 이 감독의 영화 중에서 뭐 초기작 중에 뭐 키게스라든가 굉장히 그 비극 코미디로 훌륭했죠. 그다음에 원래 진지한 스릴러였던 레이어 케이크라든가 그다음에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같은 시절의 영화들 뭐 킹스맨까지 해서 좋았던 시절의 영화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 아쉽게도 아가일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 범작 약간 뭐 누가 말하면 폭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즐길 수는 있으니까 뭐그 정도의 수준의 영화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러니까 이게 PG-13이에요. 이것도 사실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킹스맨 같은 경우에 R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용 등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PG-13이라서 사실 이 아가일은 약간 동화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자체가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서 폭력 묘사도 좀 자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매튜브한테는 좀 오히려 독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과격한 폭력 묘사 같은 게 차라리 좀 그걸 갖다 사람 죽이는 장면을 같은 걸 갖다가 가볍게 그냥 묘사해내고 장난처럼 묘사해내는 게 매튜 본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좀 영화적 특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재미인데 그 전작들 다 보면 킹스맨 같은 경우 다 아시리죠. 근데 아가일은 PG-13 등급이 되면서
그 사람이 살상당해도 피 같은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걸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영화가 가족들하고 모두 같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뭔가 조금 더 매튜 본의 표현 묘사에서는 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 아가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